수업 자체만 듣는 것도 사실 좀 벅찬데 여기에서 내가 이 제도적인 부분까지 막 찾아보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한다? 직장인 학점은행제가 쉽다 어렵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학습 설계를 가져가고 또 각 학습자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먼저 온라인 수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 온라인은 출석, 시험, 과제, 그리고 뭐 토론이나 쪽지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출석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별로 강의가 올라와요. 총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있는데 이제 8주차랑 15주차는 시험이 있는 기간이라서 이때는 출석을 안 하고 나머지 주차는 모두 출석을 진행을 해야 돼요. 과목별로 봤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출석 시간이 또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24시간 중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1시간 반은 이제 한 과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보통 한 학기에는 6과목에서 많으면 8과목까지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평균 7과목을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1시간 반을 투자해서 출석을 한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출석을 제외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 레포트 과제를 작성해야 되고 뭐 토론이나 쪽지 시험 같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도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건 이것도 학습자분들마다 다르지만 과제가 좀 많이 시간 필요를 하더라고요. 먼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과목당 이제 25문항 정도씩 주어지고 시험 시간은 이제 1시간씩 이루어져 있는데 주말을 포함해서 한 4일 정도의 그 시험 기간을 줘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각 과목별로 시험을 응시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쪽지 시험도 마찬가지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약식으로 보는 시험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과목별로 한 5문항 정도 나오고 시험 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래서 문제 자체도 당연히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 좀 더 간단한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토론도 이제 과목별로 주제가 나오는데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게시판에다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아무래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한 뭐 짧으면 3장에서 길면 한 4-5장 이렇게 작성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끝내고, 진짜 좀 요령이 없고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한 하루 종일 하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학점은행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제가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만 진행을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요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제도적인 부분. 이제 학점은행제가 애초에 이제 평생교육, 만학도 이념으로 개정된 교육법이라서 사실 이 수업 자체는 뒤늦게 학업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도적인 부분, 어쨌든 내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뭐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점은행제가 생소한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수업 자체만 듣는 것도 사실 좀 벅찬데 여기에서 내가 이 제도적인 부분까지 막 찾아보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한다?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학점은행제를 공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학습자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전반적인 플랜, 이 플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 과정뿐만이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러한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학점을 또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됐을 때에는 이런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반드시 병행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야 될 과목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 단축이 되니까
보다 빠르게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독특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자격증이나 이 독학학위제를 반드시 병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학위가 나오고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만약에 과정을 끝내고 싶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독학학위제나 자격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이제 무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게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온라인 수업을 먼저 일단 공부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남네 하면은 뭐 그때 조금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플랜에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온라인 수업 과정으로만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분들이 어쨌든 이 학점은행제 공부를 할 때 뭐 사실 직장인분들이라고 해서 다 상황이 똑같진 않잖아요. 각자도 하는 일도 다르실 거고 또 일하는 시간도 다르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점은행제를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런 전반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나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을 할 때 투자해야 될 여러 가지 노력이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플랜을 세워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학점은행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받은 질문들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이제 직장인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보이는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학습 설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바빠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